건강검진이 많은 시기라서 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도 많이 오나요? 많이 오죠. 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오시는데, 보통 우리가 검진할 때 저희처럼 전문기관에서 하듯이 항진증에 관련된 뭐 자가항체나 호르몬 검사 세 가지를 다 하진 않아요. 되게 보통은 TSH라고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검진해서 되게 봐주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정상에서 벗어나면 항진이다 저하 이렇게 의심을 해서 오시는데, 꼭 아셔야 될 부분이, 항진증이라고 검진센터나 다른 데서 뭐 근처 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왔는데 항진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짝퉁 항진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,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,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. 아급성 갑상선염. 이게 뭐냐면, 일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의학용어라는 게 일본을 거쳐서 저희가 흡수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용어가 좀 일본식인 부분이 있는데, 아급성은 서브 어큐트라 그래서 급성도 아니고 만성도 아니고 어중간한 경과를 갖는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급성에다가 아자를 붙여서 어중간한, 만성은 아니지만 또 급성 형태도 아닌 어중간한 타입이라는 뜻인데, 이게 되게 처음에는 호르몬이 올라가요. 보통 6개월 정도 경과를 갖는데, 호르몬이 올라가서 항진증인 줄 알고 이렇게 지켜보면 저절로 떨어져요. 저하증까지. 그러다 정상으로 회복되는,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, 그러니까 이제 한번 출렁하는 거죠. 갑상선 호르몬이. 왜 이런 일이 있냐면, 대부분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, 뭐 감기 바이러스나 장염 바이러스나 아니면 극도의 피로도, 뭐 불면의 시간이 길었다든지 컨디션이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오는데, 요즘 코로나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,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, 호르몬이 올라가서 오는 거는 항진증 환자랑 똑같이 와요. 증상도 똑같아요. 뭐 살도 좀 빠지고 손도 좀 떨리고 가슴 두근거리고. 그런데 이 목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갑상선이 단단해져서. 그리고 항진증, 오리지널 항진증하고 다르게, 오리지널 항진증은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자가항체가 올라가 있거든요. 얘는 안 올라가 있어요.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치료가 다르거든요. 우리가 뭐 그레이브스병이나 뭐 항진증, 이렇게 오리지널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떨어뜨려주는 약을 오랫동안 써야 돼요. 뭐 몇 년 쓰거든요. 근데 아급성은 그 약 안 써요. 뭐 증상에 맞게, 뭐 목에 통증이 있으면 타이레놀 같은 약,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그 박동 좀 늦춰주는 약, 그리고 너무 염증 수치가 높으면 항생제도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좀 중화시키려고 스테로이드도 쓸 수 있고요. 뭐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. 이렇게 해서 호르몬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저하증 단계로 얘가 알아서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집니다. 근데 그때 저하증 단계가 약세 단계가 아니면 또 지켜봐요. 근데 약세 정도까지 떨어지면 살짝 받쳐주는 정도 호르몬만 주고, 그리고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정상으로 쓱 들어오거든요. 항진증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, 일단 검진센터는 자가항체 검사를 안 하죠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내분비 특화된 데가 아니면 자가항체 검사를 되게 외부로 보내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냥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하고 갑상선 호르몬 두 가지만 보거든요. 그러면 호르몬 올라가 있으면 항진증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죠.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다. 그거하고. 저하증은요, 저하증입니다. 전문병원 가서 진료받으세요. 또는 대학병원 가보세요. 라고 얘기해서 환자들이 다 약을 먹어야 된다는 선입관으로 오는데, 저하증도 진짜 약을 먹는 진성 저하증이 있고, 정상인과 약 먹는 저하증 중간 그룹이 있어요. 무증상 저하증이라고 그래서 불현성 또는 무증상 저하증이라고 하는데, TSH 10이 안 되는 저하증, 약 안 씁니다. 그냥 지켜봐요. 단 두 가지의 경우에는 약을 씁니다. 임신을 예정한 사람이나 임산부. 왜냐하면
임산부들은 아이한테 호르몬을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평소보다 좀 높은 호르몬을 유지시키는데 이 무증상 저하증은 살짝 떨어졌다는 얘기야.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. 근데 아이를 가질 사람한테는 약을 줘서 높여줘야 되는 단계니까 투약을 하는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임신과 무관한 사람은 약을 안 줍니다. 또 하나는 갑상선의 혹이 자꾸 커지는 사람들은 호르몬을 줘서 혹을 줄입니다. 나중에 제가 한번 이 피드백 기전, 약물 피드백 기전 한번 말씀드릴 텐데,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사람이 혹이 커질 때 호르몬제를 주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정이 되면서 혹이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하면 검진 결과지에 항진이다 저하다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전문 의료기관에 와서 자가항체 검사를 보고 약을 쓰는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된다.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